자, 사채를 볼 건데요. 사채를 볼 건데. 그냥 이걸 제가 수업할 때 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만약 이 자료가 안 만들었으면 사채를 보여드릴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자료가 있으면 쓰는 게 적어서 시간 세이브가 되는데, 사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금만 보시면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사채를 한번 써봤죠. 자, 보시죠. 사채라는 건데요. 사채를 생각하실 때 사채는 말 그대로 앞에 한 글자가 빠진 거죠. 회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채 그럼 이미지 나쁘잖아요. 사채 그럼 깍두기 생각하고 흉악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건 그거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한 자금 조달이에요. 개인은 안 되지만 법인은 자기 자본 5배까지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주 조그만 기업도 발행할 수 있나요? 있어요, 법인은. 단지 뭐죠? 발행했을 때 그걸 사주냐가 문제인 거죠. 사주기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발행하는 절차도요, 허가제 아닙니다. 신고제예요. 자본을 5배만 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본 조달하는 것이지, 뭐, 불순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불법 사채들, 흉악한 애들, 그런 거고요. 합법적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잠깐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사채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둘밖에 없거든요. 기업에서의 자금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 사람이 혈액이 안 되면 죽죠. 기업이 자금 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개예요. 투자를 받거나, 자본금이죠. 빌려오거나, 부채잖아요. 부채 중에 일반적으로 단기 자금은 단기 어음 발행합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업, 융통업이라는 거. 장기 자금은 우선 사채 사용하거든요. 사채가 보통 5년 이상이니까. 장기 자금이에요. 예를 들면, 채권 발행을 해요. 자, 채권 발행을 해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채권을 발행을 해요. 사채 액면가액은 지금 100만원입니다. 됐죠? 사채 표시자예요. 여기 써있는, 써볼까요? 만약에 채권. 이 사채가를 잘 보시면, 가로형도 있고, 세로형도 있고, 형식은 다양해요. 보통 이렇게 써있거든요, 보면. 1급, 뭐, 정. 써있고요. 이거 다 써있어요. 액면가액, 너무 크다. 이렇게 100만원 됐어요. 100만원 하죠. 맞춰서. 이해하시죠? 여기에 발행한 사람이 써있어요. 또, 이 사채를 받은 사람, 수취인이라 하죠. 수취인은 써있는 게 있고 안 써있는 게 있어요. 기명채권은 이름이 써있을 거고, 무기명채권은 안 써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없고. 써볼까요? 기명채권은 이름이 써있다는 얘기는 그 채권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돈을 주는 거거든요. 무명채권은 가져간 사람이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 범죄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게 무명채권이잖아요. 기명채권은 가져가면 못 받고 다녀요, 돈을. 여러분 똑같아요. 길을 가다가 채권을 썼다. 기명채권은 일단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무경채권은 집으로 가시면 돼요. 자, 만기일. 만기일. 언제죠? 자, 2013년 1월 1일. 나와있죠? 있죠? 이자 지급일은 언제 한다고요? 매년 10월 31일 날.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이자율이 들어와요. 이자율. 이자율이 몇 프로인가요? 8%잖아요. 이해가시나요? 8%잖아요. 이 이자율을 이 사채 액면의 수에 따라서 액면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다른 말로 여기 표시에 따라서 표시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용어 같은 용어예요.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 그럼 어떤 조건이죠? 우리는 100만원짜리 채권 발행해서 이자는 얼마 준다? 연 8%를 주고 3년 동안 채권 3단적이잖아요. 판단적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이자는 10월 31일 날. 실제로는요, 채권은 3년짜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채권은 대부분 5년 이상입니다. 근데 모형을 보려니까 짧게 잡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거죠. 이 과목이 어찌되었거나 1학년 과목이니까. 1학년 과목이니까.
1학기 때 미시경제 배우셨죠? 2학기 때 거시경제 배우실 거고, 미시경제에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잖아요. 만약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죠. 가격 결정한다고.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말고 자금이 거래되는 자금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금시장에서 뭘 거래하죠? 자금을 거래합니다. 돈을 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공존하는 자금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거래되는 게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 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겠네요. 자금을 쓰려는 사람,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 이 수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작은 거래의 가격은 뭐예요? 이자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아니, 돈을 던져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주고, 빌려 쓰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올라가겠죠, 당연히. 맞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내려가죠.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자금시장은 국가 정책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다. 경기를 살려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어떻게 하죠? 일단 부동산 돈 투자할 수 있게 일단 양도세 내립니다. 탄력세로 내려요. 그리고 자금수요에 대한 말이 한 번 더 나온다고요. 그럼 그걸로 흘러간단 말이죠, 자금이. 그럼 여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공급이 떨어져요.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거꾸로 경기가 과열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부에서 한마디 한 거죠. 일단 탄력세를 적용해서 양도세 올리겠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사기만 해봐. 뒷조사 할 거니까.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럼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수요 그대로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시장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시장이자율. 이 시장이자율은 수시로 변해요. 그때 요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자를 8%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금기원에 얘기해서 발행을 했어요. 하려고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수시로 변하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이 만약에 10%가 더 가져오라고 해보시죠. 됐나요? 수요 공급에 결정된 이자율이니까 10%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1년 이자를 얼마 주죠? 8만원 주잖아요. 8만원. 맞나요? 3년 동안 줄 거죠? 얼마 주면 되죠? 우리는 3년 동안 이자를 23만원 줄 거라고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100만원을 여기다 주자면 얼마 준다고요? 10만원씩. 거의 3만 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럼 이 돈 100만원 가진 사람이 짱구가 아닌다며요. 굳이 어디다 쓸 수가 없죠. 네. 기업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에서의 자금은 혈액과 같다. 혈액이 막히면 죽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깔끔하게 빨간 볼펜으로 두 줄을 부시고 10%라고 쓰는 순간 팔찌를 차게 되십니다. 왜? 문서기 주잖아요. 법정 문서니까 함부 수정 못해요. 어떻게 되죠? 이거 폐기하고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 기간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기법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는 24만원이죠. 3년 동안. 얘들 주겠다는 이자는 30만원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들 주죠? 6만원. 그걸 깎아주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얼마에 판다? 94만원을 판다고요. 그럼 6만원 이자를 먼저 주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4만원 주면 이자가 30만원 되죠. 그래서 할인 반응이 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결국은 만약에 우리 이자료가 똑같으면 그때 할인 반응 없어요. 똑같으니까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요 시장이자율이 6%가 됐어요. 만약에 6% 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6만원씩 3이면 18만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는 14만원. 시장에서 주는 이자 18만원. 우리가 얼마를 더 주죠? 6만원 더 주잖아요. 더 줄 이유가 없죠. 시장에서 14만원 주니까 어떻게 한다? 6만원을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 6만원 더 받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는 이자 6만원 빠질 거잖아요. 결국 주는 이자는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결국은 이자율은 시장과 맞춰줘야 한다. 시장 가격이니까. 그래서 전제하는 건 이거예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높으면 할인 발행한 할증 발행한다. 시장이 높으니까 이자 더 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먼저 되니까 할인 발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할증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개념 딱 잡으시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면 분개부터 보고요. 보세요. 액면 발행하는 경우는요. 표 시장과 시장률이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할인 발행하게 되면 그때는 표 시장률보다 작잖아요. 보세요. 사채를 만약에 100만원짜리예요. 현금 얼마 받았죠? 여기 경우라면 위에 거라면 우리는 6만원 깎아줬잖아요. 그럼 94만원 받았잖아요. 이해가요? 94만원. 6만원이 뭔가요? 원칙적으로 이자를 먼저 준 거죠. 이자죠. 근데 이자 비용 처리를 못하죠. 왜 그러나요? 이자가 발생한 사건이 뭐죠? 기간의 경고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기간이 경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자 처리 못하니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사채 반대편에 있으니까 차감적 항목이에요. 이해가세요? 할증 발행하게 되면 사채 플러스게 되니까 이쪽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개해놓읍시다. 이해가시나요? 보세요. 근데 실제 발행하는 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가 100만원에 다 나왔고요. 여기 현가리수라는 게 뭐냐면 현가리수라는 말은 미래의 어떤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바꿔주는 숫자들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수학자들이 만들어놨어요. 정확합니다. 뭐만 하면? 이자율만 하면. 그래서 1년 현가계수가 909이라는 얘기는 이자율 10%일 때 1년 후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꿀 숫자가 0.909이라는 뜻이에요. 2년 후에 금액을 현재로 바꾸려면 0.8264로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급회계 책에는 원래 뒤에 다 이 표가 나와 있어요. 있어요? 제가 이걸 훌륭하신 교수님들입니다. 3년 후에 어떤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0.753. 중요한 건 이자율 하에서. 이해가시나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발행하는 거거든요. 2013년 1월 1일 날 사채 발행을 합니다. 자, 사채 발행을 해요. 사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돈들. 얼마죠? 1년에 8만원, 2년에 8만원, 3년에 8만원 내고 3년에 원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채 발행을 통해서 나갈 돈은 8만원, 8만원, 8만원에 100만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 모든 금액을 다 현재 가치로 바꿔요.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요? 보세요. 8만원의 1년차 현가계수가 0.09였거든요. 곱해지면 얼마 나온다? 77,718원. 1년에 8만원은 이자율 10%에서, 이자 10%에서 현재의 72,718원과 동일해요. 중요한 건 이자율에 따라서. 2년 후에 8만원. 현가계수가 0.864니까 이거 곱해지면 2년에 8만원은 현재 66,110원 동일하다고요. 이해가시죠? 3년에 8만원, 0.753이니까 61,104원하고 동일해요. 100만원도 0.7원 하나 빠졌겠네요. 6자가 빠진 건가요? 뭐 하나 빠졌죠, 이거? 7자 빠졌죠, 7자. 아, 잠깐 빠졌죠. 치고요. 여하튼, 결국 뭐죠? 이걸 다 현재 가치로 바꾼 금액. 그게 사채의 가장 공정한 가액이다. 그 금액이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단순한 모형이라서 네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채권은 20년 넘거든요. 그러면 20번 해야 되잖아요. 아니 100년쯤 되면 100번 하시면 그걸 묶어서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연금 효과계수라는 거예요. 2.48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저거 3개 더 하는 거예요. 3개 더 하는 거예요. 20년도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 이해 가시나요? 아니 이거 지금 하기 어려우시니까 내용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발행가액이 95만 244원이죠. 할증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100만원짜리를 95만 244원 했으니까 할인 발행이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는 8%, 시장 몇 프로였죠? 10% 높았잖아요. 할인 발행이 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분기 어떻게 나오나요? 할인 발행이니까. 사채 100만원 잡고 현금이 얼마예요? 95만 644원 발행가에 들어왔죠? 뭘 잡으라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성격상 뭐라고요? 선이자란 말이에요. 왜 이자를 처리 못했죠?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요 금액들은 기간이 경과한 만큼 이자 비용 처리해 나갈 거예요. 1년 내에. 밑에 거는 금융제가 가상한 겁니다. 사채 100만원짜리를 할증 발행하게 되면 현금 110만원 더 딱 가져가면 뭐가 생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 수 있나요? 됐죠? 요 금액을 삼각하는 삼각대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라 합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실 것. 왜냐하면 회계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는데 이 사채에 대한 거는 기억이 뭐라고 하냐면 사채의 삼각은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 딴 거 허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용어가 중요하다. 시험도 여러 번 나올 거.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아니 혹시 회계에 관심 생기시면 이 표를 만들면 정말 유용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발행가액이 이거잖아요. 95원 244원. 여기다가 시장이자로 파는 거예요. 10%. 이게 전체 이자예요. 95,024원. 이해가시나요?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얼마죠? 8만원이잖아요. 뺀 나머지가 할인 차금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차금하는 만큼 이게 늘어난다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항목이니까 마이너스 주면 늘어나잖아요. 다시 여기다가 10% 빼서 잡고 8만원 빼고 방금 삼각하고 늘어나고 얼마가 되는가? 요걸 우리가 삼각후 원가라고 불러요. 삼각후 원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해서 이 원가를 삼각해 나가는 것을 삼각후 원가라고 부릅니다. 회계 공부를 좀 깊게 들어가시면 이 표는 정말 유용해요. 장기 채권 체험에는 다 이걸 쓰는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요거다, 이거. 자. 자, 볼까요, 좀? 문제. 자, 2010년 63번. 다음 중 부채가 아닌 것은? 일단 사채는 부채죠. 매입채무도 부채죠.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뭔가요? 그렇죠. 나중에 물론 또 한번 나올 건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쌓아둔 돈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나갈 돈이잖아요. 부채란 말이에요. 감채기금이 뭔가요? 감채기금. 감채기금은요, 채권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채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다? 5배. 자본을 5배까지.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한 번에 갖기 어려우니까 평소에 돈을 쌓아둔다고요. 그게 바로 감채기금이에요. 이해가시죠? 감채기금은 외부에 갖다 맡기는 감채기금. 우리 내부에 쌓는 걸 감채정리금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에 갖다 맡긴 돈이니까 자산이겠죠. 이해가시나요? 좋습니다. 오늘 나와있고요. 64번. 현행 기업회계 중에서 사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기간에 매기 상각 또는 환입할까? 뭐죠 이거? 생각하는 거. 사채 할인 발행처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보시죠. 자, 기본적인 내용 봤으니까 하나씩 볼까요? 사채가 복잡하긴 안 나와요. 2011년 현행 기업회계 중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 후 원가를 계산하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상각 후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배분하는 걸 사용해요. 뭐죠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요. 용어 기억하셔야 한다. 67번. 다음 중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일반적으로 부채는 언제 줘야 하는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세 개를 다 알아요. 금액, 시기, 대상. 이런 것들을 확정 부채라 합니다. 확정 부채.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을 모르는 것을 충당 부채라 해요. 하나 이상. 대표적인 게 뭐죠?
퇴직금 충당부채. 자, 이거 퇴직금 줄 거죠? 뭘 모르나요? 언제 줄지? 언제 줄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 ASB 기다냐? 뭘 모르죠? 셋 다 모르죠? 언제 나갈지, 누구한테 나갈지 알수 모르잖아요. 경품 충당부채가 뭐예요? 우리가 물건 팔 때 경품 걸잖아요. 경품 걸면 나중에 나갈 거잖아요. 그거 쌓아야 된다고요. 혹시 경품 당첨된 적 있으신 분? 현숙 씨. 착하게 살았구나. 서울이 안 되죠, 그게.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본 경품 중에, 직접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어요? 텔레비전? 자동차? 아파트. 저는 아파트 걸린 거 봤어요. 그 43평짜리 아파트.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 까르푸가요. 까르푸가 국내 진출했을 때 국내 그 홍보 효과였어요. 그 상암 월드컵점에서 거기서만 44평 아파트를 걸었어요. 물건 사고 집어넣으면 추천해서 아파트 준다. 딱 뜨는 순간에 저거 될 거다 싶었죠. 가서 사고 넣었죠. 아직 덜 착하게 나왔나 봐요. 여하튼 물건 팔 때 경품 걸면 나중에 줘야죠. 그걸 쌓아두는 게 충당부채예요. 하자 보수 충당부채가 뭔가요? 아파트 하자? 건물 짓게 되면 하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하자 보수 충당부채거든요. 일반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에 관례적으로 한 15% 잡아요. 15%. 관례적으로. 자, 아파트 졌어요. 만약에 돈 금액이 1억이에요. 공사 끝났어요. 8,500만 준다고요. 1,500원 가지고 있는 거죠. 1년차 때 1,000만원, 2년차 때 500만원. 왜 가지고 있죠, 이거? 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돈을 다 줘버리면 오라면 안 와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을 주고 있으면 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 시키면 돈 많이 나가잖아요. 돈 다 주면요, 방에서 물 새도 안 와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따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적 충당부채는 언제 나갈지 모르죠.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충당부채. 아시죠? 마일리지 충당부채가 뭔가요? 마일리지가 쌓으면 나중에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걸 대비해 쌓는 게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요, 일단 자원의 주가성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그래야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뭔가요, 이거? 4번이죠? 그렇죠? 68번. 다음 중 부채를 지정하고 있는 것, 지칭하고 있는 건 뭔가요? 자, 자본은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본은 소유 지분, 자녀 지분, 주지분, 다 자본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딱 보시면 채권자 지분, 부채죠. 뭐가 있지? 타인 자본이라는 말도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예 자본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자, 2012년 보세요. 부채는 한 해에 한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결국은 개념하고 자산이에요. 출제는 64번. 다음 중 추정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죠. 그거 중급하게 보니까 이거 계산대상 하나 나왔더라고요. 간단한 건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제품 보증비를 10만원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데 단기에 5만원 발생했다. 기말에 충당부채가 얼마나 쌓여야 되느냐. 5만원만 쓰면 되죠. 10만원에서 5만원 나갔으니까. 그 문제가 중국에 하나 있더라고요. 60원. 다음 중 사채에서 차감되는 뭐였죠, 이거? 할인발행 차금 했죠. 아까 기록할 거 보여드릴 때 할인발행 차금 사채 반대쪽에 있잖아요. 차감 항목이라는 얘기지. 할증발행 차금 같은 걸 했으니까 가산 항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됐죠? 다음 3번이고요. 2013년. 자, 67번. 기업 폐기율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 좋습니다. 68번. 다음 중 추정 부채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맞죠? 67번. 현행 기업인사상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 좋습니다. 됐죠? 잘하셨어요. 자, 조금 빠르긴 한데 마지막 파트가 자본이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